하이 내 남자친구들, 오늘도 심리상담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 씹어볼게. 오늘의 주제는 가짜사나이 비공개 결정을 보고 내가 한 생각이야. 가짜사나이 자체에 대한 얘기보단 신상털이, 악플, 가족 공격 등 이런 일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심리에 대해 말할 거야. 앞선 매운맛을 봤던 친구들이라면 알겠지만 난 사람을 딱히 고고하게 보진 않아. 이놈이든 저놈이든 한꺼풀 벗기면 거기서 거기다. 그러니 추잡한 거 이상한 거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존중하려는 편이야. 기준을 감정, 생각, 행동으로 나눠서 보면 감정은 어떤 거든 쌉 인정, 쌉 존중. 자연스러운 거니까. 생각은 질 좋은 생각, 질 낮은 생각이 있음. 스스로에겐 가급적 질 좋은 생각을 하도록 엄격하지만 타인에겐 질 낮다고 질책하면 안 돼. 그건 가치관 폭력이니까. 행동은 사적으로 한다면 괜찮은데 관계가 얽혀있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임.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외도 있지만 오늘 주제는 다른 거니까 세부적으로는 나중에 따로 다룰게. 돌아와서 가짜사나이의 폭발적인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온갖 논란과 이슈를 보는 거였어. 미디어 콘텐츠의 판로를 바꿨다는 해석이 있을 정도로 관심을 끌었고 유행어, 패러디, 광고, 타방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영상 비공개라는 끝을 맺었다. 난 도를 넘은 악플 유목민을 보면 이 시대의 광기를 느껴. 오히려 가짜사나이 컨텐츠 자체를 비판하는 시선에는 긍정적이야. 과학적이라는 등 인권침해라는 등 그런 의견 있잖아. 뭐 내 의견과는 다르지만 있을 수 있는 관점이라고 생각해. 근데 참가자한테 왈가왈부하면서 개인 채널, 인스타까지 들어가서 욕하고 신상 터는 거, 일부 장면만 찍어서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거, 유명해진 교관들 과거 SNS 댓글, 채팅 내역까지 추적해서 박제하고 가족까지 들먹이는 거, 이건 도를 넘었지. 무슨 의혹 하나 생기면 누구 욕할지 찍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었다가 또 판세 바뀌면은 반대쪽으로 달려들었다가 다들 K좀비야? 무슨 소리만 들리면 몰려들어가지고 물고 욕하고 싸지르고 뭔 짓이냐고. 이번 가짜사나이 사태에 대한 댓글 보다 보니 누구 하나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댓글이 꽤 있더라.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놀라운 거야. 욕하기 위해서 어쩜 그렇게 다들 열심히인지. 그 사람의 역대 댓글 다 뒤지고 뒷조사하고 개인 자료까지 불법으로 유포하고. 야, 이거 쉬운 일 아니거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금 까고 있네. 악플 유목민들의 동력은 불안과 열등감 또는 기회주의야. 정의구현이 아니라고. 요즘 사회를 보면 자꾸 팬옵티콘이 떠올라. 감옥 가운데 감시탑을 만들고 원형으로 죄수방을 만들어. 그리고 죄수방은 밝게 놓고 감시탑은 어둡게 해서 죄수들이 감시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지 모르게 해놓는 거야. 어떨까? 죄수들은 자기가 항상 감시받는 느낌을 가지겠지. 결국 죄수 스스로가 규율을, 감시를 내면화해서 스스로 행동을 규제하는 거야. 시험 감독 잘 보는 선생님들은 교실 앞이 아니라 뒤에 서 계시거든?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자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전략이지.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검열하게 하는 거야. 누군가의 어떠한 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리돌림 당하고 사회에서 매장당한다? 한시라도 맘 편히 있을 수 있을까? 모든 순간을 자기 검열하게 되겠지. 공인이기에 더더욱 도덕적이고 바른 행실을 가져야 한다. 사회에 위협이 될 생각을 바로잡아야 한다. 견제하고 검열해야 폭주하지 않는다. 말은 좋아. 그런데 팬옵티콘의 감시자로 있는 사람이 잘못된 검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도덕, 평화, 인권 이런 게 아니라 그저 내 기분이 나빴는가, 나를 불쾌하게 했는가 이게 판단 기준이었다면? 결국 이거잖아. 너 내 맘에 안 드는 말 했으니까 너 존재 문제 있어. 너 매장. 이게 인권이야? 검열이고 독재잖아. 현실의 악당들이 파워레인저처럼 크크 나는 악당 나쁜 짓 해야지 이러면서 지구 침략하는 줄 알아? 자기는 자기를 정의라고 믿어. 다름을 품지 않는 정의. 그게 바로 독재야.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집단 행동을 하면 그걸 파시즘이라고 하고. 파시즘? 좋은 이야기 나왔다. 이걸 다루려면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야 돼. 요즘 시대의 형벌이 뭘까? 매장이야.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차 요구한다고. 인격적인 말살을 통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산산조각 내는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왜 그럴까? 왜 하필 하차일까?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특별하길 바래.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서 인식되고 싶어 하고 스스로의 의미를 찾고 싶어 해. 왜? 불안하니까. 내가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을 항상 가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까지 이 불안을 해소했던 게 바로 프로이트가 말했던 일과 사랑이야. 그래서 일은 단순히 경제활동 이상의 의미를 가져. 내가 이곳에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건 곧 나의 효용성을 증명하는 수단이지.
역사를 볼까? 과거 계급제에는 타고난 직업이 있었어. 그 주어진 사명을 평생 했어. 결혼해서 자식 배불리 먹이려면 평생 일을 해야 했고, 거기에 본인이 몰두하지 않으면 가정이 바로 무너졌어. 일을 한다, 가족이 산다. 나는 가족을 살리고 있다. 자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경제 성장이 본격화되고 수평적 사회가 되면서 개개인의 사정은 더 좋아졌다고 봐. 성실히 노력하는 만큼 성과가 따라오는 거야. 돈을 벌고 내 집을 키우는 등 노력을 하면 그만큼 내 위치가 높아져. 외적인 성장을 위해 몰입할 수 있는 거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를 의미 있는 가치로 만드는 일에 열정을 쏟다 보면 불안함을 느낄 새가 없어. 성장하는 맛으로 불안을 감춘 거야.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은 더뎌졌어. 슬슬 성장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게다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전 세계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옛날처럼 동네에서 잘났다고 당당할 수 없지. 날고 기는 애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데 내가 동네에서 골목대장하고 있는 게 대수인가? 게다가 AI는 발달하지, 직업은 줄어든대지, 취업난은 심하지,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해지지. 점차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고 누구라도 대체 가능한 일이 늘어나. 그걸 대변하는 말이 이거잖아. 야, 너 아니고도 이 자리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아. 이게 무슨 말이야? 너이기에 그 자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마침 너를 거기에 쓰고 있을 뿐이야.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특별하고 유일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성장이 없는데? 나는 그저 그런 아무개일 뿐인데? 지금의 청년 세대는 외적 성장이 보장받지를 못해. 열정을 쏟을 동기가 없어. 어느 정도 결과가 보장되어야 희망을 갖고 노력도 하지. 해봤자 흙수저, 패배자. 이러면 할 맛이 나겠냐고. 희망은 열등감으로, 노력은 무기력으로 변해. 남은 건 오직 불안함뿐. 지금까지 생업으로, 열정으로, 노력으로 풀던 불안이 어떤 방법으로도 안 풀린다. 이러면 그 불안이 어디로 갈까? 왜 이렇게 노력해도 안 나아지는데 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그 원인을 찾아내어 분노하고 탓하게 돼. 익명성 뒤에 숨은 채로 끔찍한 악플을 달고 의혹이 나오면 검증, 근거 다 치우고 바로 손절. 메뚜기 떼처럼 몰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다시 가. 존재적인 불안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처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매장시키는 거야. 난 악플 유목민들의 마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해. 내가 못 누리는 것을 당신이 누린다면 당신은 모든 면에서 나보다 나아야 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뭉친다면 이제 도덕이라는 이름의 광기가 범람해. 나만이 정이다. 내 생각이 곧 정답이다. 그 과정에 이성적인 판단도, 상대의 입장과 상황도, 맥락도, 진실도 다 필요 없어. 신상을 털고, 까내리고, 거짓 선동을 만들어. 그 사람들의 몰락을 보며 자기가 그들보다 도덕적 우위에 섰음을 자위질하며 자기 불안함을 정당화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아예 없는 세상 있을 리가 없지. 하지만 비율이 중요해. 극단은 극단으로만 존재해야지. 만약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그 사회에 발전이 있을까? 협동이 있을까? 발전과 성장이 있을까? 이런 극단이 오히려 평균보다 많아지면 그 모습이 어떨까? 본인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남 탓만 하는 세상 어떨 것 같아? 초등학교 수준인 거야. 막 싸우길래 왜 싸우냐고 했더니 둘 다 똑같이 서로를 가리키면서 이러는 거지. 얘가 저한테 먼저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반 아이들 전체가 이러고 있다면? 막장이지? 만약 나의 이런 강경한 입장이 실망스럽다면 구독 취소해도 괜찮아.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난 확고해.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평화는, 균형은 우리 편 빼고 다 죽어라가 아니야. 너희 편도 같이 살자 쪽이지. 다양성을 잃은 사회의 말로는 갈등과 혐오, 그로 인한 공멸이야. 우리는 포용적이어야 돼. 내가 소중한 만큼 남들 소중한 것도 알아야 돼. 기왕 말 나온 김에 다음 편은 그럼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이 무엇일지 얘기를 해보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 너희들의 레토르트 건배 반짝반짝은 무슨